예. 우리 헌법상 집회 시위에 결사의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또 시민의 권리, 행복할 추구할 권리, 또 사생활을 지킬 권리 이게 함께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시위로 인해서 그렇지 않은 참여하지 않는 분들의 사생활과 행복 추구권이 박탈된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특히 뭐 예. 의원님 지역구의 주민들이 많은 자, 우리 지난 토요일 날 그 서초동에서 검찰청 앞에서 시위대가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 국무조정실장님은 몇 사람이 모였다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에서는 당연히 파악을 하고 계시겠죠? 그 뭐 숫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세보거나 평가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어디서는 5만, 심지어는 뭐 여당과 일각에서는 200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걸로 세를 가지고 그게 정당성을 확보하는 듯한 그런 호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당일날 교대 서초역 하차한 지하철 인원이 10만 2,229명이랍니다. 11만이라고 칠게요. 그런데 200만을 한쪽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때 서초동 일대에는 차량을 다 통제를 했습니다. 그 지하철 이용객을 제외하면 150만 명 이상이 버스 등으로 동원이 돼야 되는, 버스 등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인원이 됩니다. 그럼 버스가 3만 7,500대가 필요합니다. 그건 무시무시한 정말 버스 대수겠네요. 서울에 다 들어오지도 못할 겁니다. 한 대 40명이 탑승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페르미 추정법, 그 일정 면적을 놓고 그 면적이 2만 2,400제곱미터였는데요. 6,700평 정도 됩니다. 한 평에 앉으면 5, 6명, 서면 90명, 이렇게 따지면 5만 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과학일 겁니다. 5만, 10만 이게 상식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과학의 근거일 텐데 100만, 200만 얘기를 합니다. 자, 경찰 발표의 보통 4배, 주최 측 발표의 2분의 1 이렇게 보통 추산을 한다고 하는 집회를 많이 다니신 분이 누구냐면 정태인 전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민경제비서관입니다. 이분이 얘기한 학설입니다. 2016년 11월 그 탄핵 전국 때 있었던 광화문과 그쪽 일대의 이 추산입니다. 그때 경찰은 26만을 얘기했고요. 주최 측은 100만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의 발표의 4배면은 100만이 되는 거고요. 주최 측 발표의 2분의 1이면 50만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벌써 틀린 거거든요. 박인규 교수라는 시립대 물리학 교수가 입자물리 실험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거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촛불 수를 세는 방식으로 캔들 카운터를 만들었답니다. 근데 촛불 수보다 안 든 사람은 한 배 내지 2배 정도로 카운팅을 해서 한대요. 그래서 이분이 세보니까 3만 6천에서 5만 4천 정도가 나오더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게요. 광화문 광장 꽉 차고 서서문 율곡로 꽉 차고 시청 앞 꽉 차고 종로에서 종각까지 꽉 찼을 때 본인이 개발한 캔들 카운터 방식으로 하면 60만이라고 합니다. 그 서울의 중심부가 꽉 차는 그 인원이 60만이라고 하는데 서초동 검찰청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6,700평 정도 찬 거를 200만이라고 한다면 약간 좀 호도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뭐 5만인지 10만인지 100만인지 그 구체적인 숫자의 카운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왜 모였을까? 그 동기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언론은 정론이고 팩트를 체크해서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에서 한쪽의 주장을 그렇게 발표하면서 이게 정의고 이게 국민의 뜻이고 국민 여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무조정실장으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뜻이 중요하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국무조정실장님은 굉장히 부처를 통할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시면서 굉장히 잘못된 시각과 편향된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 언론에서 그렇게 됐으면 시정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무조정실이 파악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글쎄요, 그 집회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 규정해 주는 게 국조실의 업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숫자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혹시
부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그렇게 강요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조실에서 이건 이렇다, 이렇지 않다, 국민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정도 기능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에요? 언론에서 했던 것도 주최 측이라든가 저 한국당의 박성중 의원님이 페르미법으로 개선하는 걸 또 그 하시는 것도 제가 알겠습니다.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 양쪽의 견해를 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결산위에서 예결위 결산위에서는 검찰청의 예산 독립 문제 가지고 지금 굉장히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부로부터 검찰청 예산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예산 쪽에는 오래 전부터 큰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예산 심사를 하는데 검찰청장이 직접 나와서 심사를 받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개별적인 수사 사안들 이런 것들을 봐서 적절치 않다 해서 오케이, 여러 차례 알겠습니다. 논의가 잠깐만요. 됐지만 요것만 예, 얘기하고요. 자, 독립성화는 안 된 국세청, 걸로 합니다. 국세청, 경찰청, 법원, 공정위 다 독립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다 나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무위원 실장님은 국세청, 법원, 경찰청, 공정위 이런 기관들은 다 나와서 예, 그리고 검찰청만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걸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논의가 국회 예결위에서는 오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과거에 이게 논의가 됐을 때 결국은 논란을 하다가 그 지금의 상태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법무부 소관으로 해서 가져오게 된 게 제 말씀이 아니고 과거의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